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요즘 지방 소멸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래전부터 지역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전주 출신의 도시공학자 정석 교수인데요. 실제로 이분은 직접 각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실천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 시대 지역의 중요성과 탈수도권에 대한 해법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자 도시공학자인 정석 교수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오늘 오셨는데 그래도 예. 고향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예. 고향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사람 그리고 곧 전북 시민이 될 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주 겁나게 반갑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랑 이렇게 사회적 예. 네트워크 망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 친구라서 제가 잘 이렇게 근황들을 보고 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바쁘신 거예요? 연구하느라 바빠요. 어떤 연구예요? 그러니까 뭐 제 전공이 도시공학인데 네.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연구 주제는 대한민국의 로컬, 그러니까 지역들이 혹시라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역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곳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지역 연구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도 연구하고 올해 초부터는 또 경상북도 도청에서 경북이 아마 우리나라 지역 가운데 그 인구 감소 위기를 가장 또 크게 느끼는 맞아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일들이 지금 필요한 일인지 이런 거를 좀 연구해달라고 해서 네. 저희 제자들하고 지금은 이렇게 23개 시군들을 네.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느라고 바빴어요. 네, 연구도 연구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년을 하면 그 서울 수도권보다는 우리나라 여러 로컬에서 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네. 물론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뭐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계절마다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짧은 호흡의 여행이라기보다는 조금 한 달쯤 이렇게 천천히 숨을 쉬면서 좀 머물러 보는 그런 체류형 여행 그런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사전 공부도 되죠. 아, 그리고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최근에 저 경북 청도, 울진, 유명하죠. 예, 네. 또 영덕 이렇게 가봤는데 네. 저마다 매력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청도 같은 데는 놀라운 게 한 10년 전에 7부부가 동시에 내려온 거예요, 청도에. 그 인근 대도시에서. 네.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네. 7부부가 그리고 아이들도 뭐 보통 한 가정당 2명, 3명 많으면 4명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마을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네. 그 저 화양읍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예. 거기 학교가 폐교 위기였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막 엄청 늘어나서 폐교 위기를 면했죠.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들이 재미있는 모임을 만들어 노는 엄마들 뭐 이런 모임 만들어서 또 정말. 활발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아, 참 놀랍다. 직접 가서 보니까 알 것 같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또 우리 고향으로 답사 오셨죠? 뭐 최근에 이제 전주 도시계획 조례, 뭐 용적률 상향 이런 거 관련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서 그 기조발제 하러 왔었죠. 네. 네. 전주에 오면 좀 이렇게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 설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그리고 전주에 와서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따뜻하죠. 고향이니까. 맞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늘 이렇게 주장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일백탈수. 좀 내용이 좀 과감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백탈수 지역 민국입니다. 1년에 100만 명씩 탈수도권을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예. 민국,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이제 일백탈수 지역 민국인데 네. 작년부터 제가 시작한 운동의 구호입니다.
일백탈수 지역민국. 제 명함에도 이렇게 새겨놓고 다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밀도가 네. 아주 기형적으로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이 저는 수도권 과반 인구에 있다고 봐요. 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기간에 예. 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나라이죠. 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에요. 놀라운 그 성취를 이룬 굉장히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고 또 그런 국민들인데 왜 선진국인데 행복도는 가장 낮을까? 그리고 많은 그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네. 격차의 문제, 국토의 10% 조금 더 되는 수도권의 과반이 살고 나머지 이제 지역은 또는 농산어촌 시골은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고 그분들 돌아가시면 아마 이제 주민이 하나도 없는 맞아요. 마을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늘 텐데 정말 아찔해요. 네. 교육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가 비롯된 게 저는 이 수도권 과반 인구 때문이다. 네. 그래서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행복하게 공부도 하고 일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로지 수도권으로 와야만 우리가 잘 살고 수도권이 아닌 데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로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분들이 네. 늘어나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말하자면 시민운동, 국민운동처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백탈수.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욕을 많이 드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댓글이 달렸는데 선풀은 몇 개 안 되고 악플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대부분 너 나가라. 그리고 이제 너는 뭐 지금 서울의 서울 시립대 교수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고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넓고 깊은 이 여러 지역들 로컬이 반짝반짝 빛나듯 저마다 생기 있게 살아나서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도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마치 유럽의 배낭여행을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오듯이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골고루 좀 맛보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지역의 사람들의 삶도 더 행복해지고 이게 너무 한쪽에 몰리기 때문에 여기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유하자면 저는 우리 몸의 피가 한 곳에 쏠리는 것보다는 골고루 막힘없이 흘러야 두루 건강한 것처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방방곡곡 좀 피가 돌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재밌는 거예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좀 천천히 머물러 볼 수 있다면 물론 직장인들은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또래 이 중장년들 이미 정년 은퇴한 분들은 대도시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부부끼리 또는 좋은 친구들끼리 로컬에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번 체류해 보시면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에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못했던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해보시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좀 맛보시고 그러다 보면 좀 스며들 거예요. 네. 아, 내가 여기서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도 들겠죠. 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한 곳에서 한 달 살기를 쭉 해오셨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시지만 안식년 기간에 그렇게 활동하신 거죠? 재작년 2021년에 대학 교수들이 연구년 또는 안식년을 맞으면 수업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연구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연구 주제가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 만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과 또는 생각들을 이렇게 영상에 담자.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자. 아, 그래서 그래서 그 원래 올린 거예요. 네, 원래 유튜브 시작한 건 꽤 돼요. 그런데 네. 뭐 그냥 혼자 기차 팀에서 노래 부르는 거 그렇게 올렸는데 조회수가 뭐 45개 이렇다가 구독자도 뭐 한 1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해 한 해 동안에 170개 영상을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제가 직접 와. 찍고 편집하고. 거의 뭐 이틀에 한 개. 그렇죠. 네. 그리고 구독자도 아마 1,700명까지 늘었나? 지금은 이제 2,200명, 300명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세계에 입문을 했죠. 영상 들어가 보면 저는 교수님 영상이라고 해서 네. 뭐 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는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럼요. 친구들과 예, 사람들과 예, 또는 내 맞아요. 자신이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군요. 네. 대한민국의 지역을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담고 또 선택하고 네. 호기심을 갖고 또 와서 이렇게 머물러 보고 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로컬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가장 그 마음속 깊은 생각은 로컬이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자. 네. 얼마나 로컬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놀고 또 일하고 살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자. 네. 구독자 수가 더 늘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녀오신 지역이 그 안식년 기간에 한 달 살기를 했던 지역이 뭐 하동도 있고 목포도 있고 전주, 순천, 강릉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곳과 또 에피소드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일 먼저 한 달 살이 했던 곳은 하동.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필 때였어요. 아우, 예뻤겠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지내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특히 하동에서 한 달 이렇게 하동에 내려가서 아마 한 이틀, 사흘째 되는 날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아침에 오면 바쁘게 서둘러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침에 일정표를 보니까 아무 일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오늘 뭐 하지? 우선 좀 쉬자. 그냥 마치 햇볕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 바깥에 평상 같은데 가만히 앉았다 누웠다가 이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힐링의 느낌. 그리고 두 번째 한 달 살이는 목포였는데 목포는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제가 한 달 살았던 곳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스테이였고 네. 그 아래층이 맥주 펍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집 2층에서 한 달을 살다 보니까 맨날 술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주 즐거웠죠. 지역 청년들이 네. 또 그곳에 모이니까. 그 목포에서 만난 청년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친구들 한 6명이 네. 30대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교수님 제가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살 때는 이 양 어깨를 짓누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는데도 집 때문에 주저했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이제 6, 7년 전이죠. 목포에 내려와서 서울 집값의 그 당시 한 8분의 1 정도였대. 지금은 한 10분의 1. 그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깨를 누르던 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목포에서는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버느냐도 물어보고 그 번 것으로 사라지는 했더니 충분하대요. 그러니까 목포 이런 지방의 중소도시 원도심 지역은 가게들이 빈 가게들도 많죠.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은 공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로컬 창업은 대단한 그 트렌드죠. 그렇군요. 청년들은 똑똑한 청년들이 네. 정말 지역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서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 회사에 취업하는 게 최고의 진로였다면 맞아요. 지금은 그거였어요. 취업보다도 프리랜서들이 더 그리고 멋지게 또 살아가죠. 창업으로 직업에 대한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데 지역 창업은 국가 또 지자체들이 또 많이 지원도 해줘요. 그래서 맞습니다. 로컬 창업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네. 아주 뭐
뭐 저도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주에서 한 달 살기는 어땠어요? 전주는 어쨌든 뭐 정석 교수님은 고향이기도 했으니까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 특징적인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주 한 달 살이가 어쩌면 가장 기다려졌던 정말 몇십 년 만에 이제 내려와서 한 달 산 곳은 그 노송동에 있는 임봉집이라고 옛날에 그 전주에 큰 레미콘 회사 사장님이 사시던 집이에요. 네, 거기를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2층 집인데 거의 혼자 한 달을 지냈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모시기도 하고 가족들도 초대도 하고 지인들도 초대해서 한 달을 살았는데 전주 한 달 살이의 느낌은 따뜻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도시도. 그래서 우선은 아주 따뜻한 한 달을 보냈고 전주 청년들은 아주 많이 만났죠. 우리 저 전라북도 청년 모정 활동가들 굉장히 많아요. 전북 곳곳에 있는 그분들하고 재미난 시간 가졌죠. 뭐 밤에는 헤어지기 아쉬워서 춤도 추고 그랬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수님께서 얼마나 눈높이를 그들과 맞추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각으로 또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가 많이 느껴지네요. 지역이 살아나려면 사실 인재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전라북도도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항상 연구를 해오셨으니까 어떤 해법이 있을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역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 인구로 지금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줄었느냐, 그러면 인구를 얼마나 유지할 거냐, 몇 명으로 늘릴 거냐, 이렇게 인구를 목표로 삼는 것은 의미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 인구를 유지하자, 인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허망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의 수로 볼 게 아니라 인재로 보자. 인재가 이 지역의 힘인데,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또는 뭐 공장을 짓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개발 시대의 지역 발전 전략이라면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시대, 저성장 시대, 또 재생 시대에는 좋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힘입니다. 그럼 교수님, 인재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성격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일을 잘해야 돼요? 어떤 게 인재입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재, 필요한 인재는? 그 어느 분이 일본의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역의 경쟁력 또는 지역의 어떤 성공을 뭘로 측정할 거냐? 인구수로 측정할 거냐? 그 지역의 뭐 GDP 같은 경제적 지표로 측정할 거냐? 아니다.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지역에 사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전북에 또는 전주의 인재는 나는 지금 전주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첫째 우리가 받들어야 될, 섬겨야 될, 모셔야 될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재 초빙은 바깥에 있는 인재 초빙은 두 번째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 지역에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살면서 이 지역을 사랑하면서 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전북 지역에 창업한 청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전북 지역으로 들어온 또는 고향으로 돌아온 또는 외지에서 들어온 중장년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또 전북의 어느 지역에서 내가 아이들을 그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또 어떤 것들이 지금 불편한지. 그래서 이미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인재들에게 묻고 그분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면 그걸 보고 외지에 있는 인재들이 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그럼요. 저 사람들 왜 행복하지? 나도 같이 행복해지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유치해야 된다 하는데 유치 이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또 엄청난 자산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대개는 못 볼 때가 많아요. 저는 전라북도의 경쟁력은 독보적입니다. 우리 남한 지역의 유일한 고원을 갖고 있죠, 진안. 그렇죠. 또 유일한 지평선을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갯벌이 있죠. 맞아요. 순창이 있고, 뭐 전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따뜻함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전부 이 지역 발전의 힘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큰 것들을 의지해서 가져와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는 말자.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어쨌든 이 지역 안에서의 행정도 여러 가지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교통 인프라가 있을 수 있겠고 교육 인프라가 있을 수 있고 뭐 주거 인프라 여러 가지 인프라의 형태가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인프라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인프라를 아주 많겠지만 저는 우선 그 시급한 건 둘이라고 봐요. 첫째는 집입니다. 집. 주거 인프라. 예. 그러니까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전북 지역으로 초대하려면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우리 공공 영역에서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네네. 우리 원도심 지역이나 시골에 가면 빈집 많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와서 살 집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유유 자산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서 살 집들을 많이 확보할 건가. 건물주들은 집을 팔려고도 안 하고 고치려고도 안 해요. 그럴 경우에 건물주와 우리 도나 또는 시군이 어떤 계약을 맺으면 건물주도 손해보지 않고 또 그런 집을 고치거나 만드는 민간 사업자들도 손해보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짜내면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집을 그 숙박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회사가 10년 무상 임대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건물주는 1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사업자는 자기 돈으로 집을 고쳐가지고 숙박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는 돌려줘. 그러니까 건물주는 자기 집이 고쳐지는 거죠. 10년 동안 또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돌려받게 되면은 자기에게도 유리한 거죠. 그리고 사업주는 임대료나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많이 확보하고 초대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지역의 가장 불편한 점이 이동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은 사실상 대중교통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고립돼요. 고립돼요. 수도권 정말 잘 돼 있는데 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지역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 제가 건의하는 게 전북 BRT. 그러니까 14개 시군을 남북으로 동서로 연결하는 최단거리로 마치 서울의 지하철처럼 새벽부터 자정까지 촘촘한 배차 간격으로 그러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들이 전라북도 예를 들어 완주에 와서 완주의 삼내나 또는 고산에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이 청년들이 전주나 또는 군산이나 부안까지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기가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이 전라북도 곳곳이 다 대중교통으로 오히려 자가용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 정류장만 쓰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대중교통 연결을 해주면 내가 완주를 선택했는데 13개 시군을 덤으로 갖게 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립되니까 전주가 완주와 또 임실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해요. 전주가 무언가를 가져가면은 완주는 뺏기는 거예요. 맞아요. 임실도 뺏기는 거죠. 그런데 전주와 완주와 임실이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20분, 30분 간격으로 원활해지면 청년들이 굳이 전주에서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죠. 임실에 집을 구하고 2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시급히 저는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연결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달라. 이게 우리 도에 드리는 건의예요. 그렇군요. 교수님을 보면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도시와 도시 간의 네트워킹도 똑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쩌면 연결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한쪽에서는 절절한 결핍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만한 공간이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쪽에는 무심한 잉여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은 여기는 결핍이니까 여기에다 뭔가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비어있는 집들, 대한민국 빈집이 지금 100만 채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집을 이 결핍과 연결해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보고 계속해서 신도시 건설하고 주택 공급하고 그렇게 지금 문제를 푸는 면이 강하죠. 그렇게 도시공학자께서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은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광역화에 대한 이야기는 좀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가시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시티 그 주장은 수도권이 워낙에 덩치가 큰 말하자면 깡패 같은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도 대항마를 만들자. 대항마로 우리도 부울경을 합쳐서 덩치 큰 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 중심이 또 말하자면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또 뺏어가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메가시티보다는 소도시 연합. 그러니까 작은 도시들이 각자 도생하지 않고 예. 서로 연결해서 상생하게 하자. 그 첫 번째가 대중교통 연결이고 네. 그리고 저희 이번 학기 지금 대학원 수업 주제가 소도시 연합인데 아주 많아요. 오. 예를 들면은 충청도에 진천, 음성이 서로 경쟁을 했어요. 네. 공공시설 유치를 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다가 진천이 음성에게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지대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상 두 시군이 함께 쓸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고는 진천은 바로 이 공유 조례를 제정해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괴산, 증평까지 이 4개 시군이 우리가 각각 할 것들은 따로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하자. 그러니까 4개 시군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하면 이 작은 소도시들의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쩌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14개 시군에서도 서로 같은 목표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주장하는 경쟁하지 게 말고 상생하자. 그러니까 전북 민국으로 가자. 전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북 BRT가 네. 이 전북 민국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테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 인사할 때 전북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전주 시민, 나는 뭐 진안 군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네. 우리는 다 전북 시민이다. 그러니까 전북은 말하자면 하나의 도시와 같다. 특별자치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14개 시군들이 서울에 비유하면은 우리는 그냥 서울시예요. 전북 특별자치도다. 예. 우리는 그냥 전북 시민이다. 그런데 여러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생활권이고 하나의 도시다. 그럼 저마다의 특색들이 서로 상생하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그 운영하고 계시는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즐겁고 융화되는 삶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니까 잘 나가시니까 그 청년들하고 융합하고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에서의 중장년층이 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우리 지역에서 또 미래 세대를 또 육성하고 발굴하고 또 인재를 키워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마인드와 또 어떤 역할을 또 적극적으로 해야 또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제 또래 또는 제 조금 위 아래 선후배 우리 베이비 부모들에게 지역 한 달 살이를 강추해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을 머무는 동안에 네. 음미체를 많이 권합니다. 음미체, 네, 음미체가 음악미술체육. 음악미술체육. 네. 오. 저는 인생은 음미체. 네. 그러니까 음악미술체육이 가장 삶에 좋은 친구다. 그런데 우리가 음악미술체육을 그동안에 못해요. 바쁘니까. 공부하느라 먹고 사느라. 그래서 저도 뭐 기타는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리고 50살이 될 때 사물놀이 시작했어요. 계속 안 배우면 나 영 못할 것 같네. 왜냐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릴 때 상쇄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 나도 뭐 쇠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할 텐데 네. 전혀 안 배우고 있어서 아따 이러다 큰일 나겠네 해서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사물놀이를 배웠고 그리고 트럼펫을 지금 시작한 지 3년째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매일 새벽 1시간씩 연습합니다. 네. 음악미술 체육을 하면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지역 한 달 살이를 10명이 가서 하면서 네. 저마다 악기 하나씩 도전하세요. 한 달이 끝날 때는 합주를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저는 참 애쓴 세대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연애도 결혼도 아이 낳는 것도 못하겠다. 이제 이런 세상을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쩌면 만들고 물려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우리 세대들, 뭐 산업화, 민주화로 힘겹게 살았던 우리 세대들도 이제는 내 삶이 지금까지 행복했던가.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자식들에게 기여하는 삶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도 서울 수도권에 계속해서 있지 말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지역에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우아한 조연으로 살자. 그러면서 그 삶이 막 경직되고 막 아직도 내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가 다라고 생각해요. 중장년들이 같이 지역에 내려가서 그런 청년들과 또 같이 이런 어떤 쿠션 역할도 해주고 그러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네. 참 보람 있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신데 네. 정년 마치시면 이제 지역에 내려오셔야죠, 교수님. 예.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계획 너무 궁금해요. 어떤 삶을 또 멋지게 살아가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년부터는 2도 5촌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이틀,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 내려가서 5일 이렇게 매주 반복하는. 그렇군요. 이제 지역에서 일주일에 뭐 한 5일 정도를 이렇게 좀 살아보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년 이후에 제가 이제 살아야 할 준비들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내려올 준비를 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 내려오신다고 하면 연락의 시군 중에서 어디로 오실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지금 정하진 않았고 그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저는 전라북도도 많이 변할 거라고 봐요. 우리 지역 발전은 저는 단체장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 지역을 오랫동안 지키고 살아오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인재분들 이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 중장년들을 또 우리 지역으로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라북도가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으로서 참 지역에서 사는 것이 참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고 자부심 진짜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또 삶의 가치의 방향이 또 이래야 되는구나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